네, 새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드시는 방법은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그냥 오른쪽 클릭, 뉴. 여기에 자바 프로젝트라고 보일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요. 죄송합니다. 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죄송해요. 지금 뉴라고 했을 때요.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이 제일 위쪽에서 자바 프로젝트라고 안 보이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클립스에서 자바 프로젝트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설치하고서 이클립스가 설치가 되고서 최초 실행됐을 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에서는 뭐 메이븐 프로젝트니 무슨 프로젝트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자바 프로젝트라는 건 눈에 안 보이고요. 그럴 때에는 여기에 프로젝트, 일반 프로젝트,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창이 뜹니다. 이클립스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프로젝트 종류들이 보여지는 창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자바 프로그램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한 번이라도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었었던 적이 있으면 그러면 오른쪽 클릭했을 때 New에서 자바 프로젝트가 그 목록에 떠요. 그런 경우에는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하면은요. 자, 이런 창이 뜨고요. 자, 여기서는 제일 위쪽에 있는 칸에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써주시는 부분이에요. 프로젝트 이름은 저희가 세 번째 프로젝트 오퍼레이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연산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연산자. 이것만 해주시면 다른 것들은 바꾸실 필요 없으세요. 우리가 실행하는 환경은 자바 1.8이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하고 바이너리 파일, 클래스 파일은 각각 서로 다른 독립된 폴더에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이거 프로젝트 이름 말고는 변경할 게 없기 때문에 바로 피니쉬를 하시면 돼요. 피니쉬를 하시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면 그 프로젝트에서 제일 처음 하실 일은 src 폴더 밑에서 패키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패키지를 만들기 전에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나 열려있는 파일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소스 코드 편집기 요 부분에서 탭 중에서 아무데나 탭을 클릭을 하세요. 탭을 오른쪽 클릭. 탭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close al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close all. 이게 뭐냐면 열려져 있는 소스 코드들을 전부 다 닫아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어디서 했냐면 아무 데서나 이 파일 이름 보이는 데 있잖아요. 파일 이름이 보이는 곳 아무 데서나 오른쪽 클릭. 그리고 close all을 하시면 여기가 깨끗하게 다 비워져 있죠. 코드 자체가 삭제가 되는 게 아니고 코드는 폴더 밑에 다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저장이 되어 있고 편집기에서 열려져 있는 것만 닫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요. 네, 다시 우리 3번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 New, 패키지부터 만들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edu.java.operator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터 1번. 자, 이렇게 하시고 피니쉬 하시면 되고요. 패키지는 소스 코드가 저장되는 폴더, 디렉토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별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소스 코드들을 구조화 시켜서 비슷한 기능들끼리 같은 폴더에 모아두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게 패키지예요. 패키지 밑에서
이번에는 무엇을 만드시면 되냐면 new 클래스를 만드시면 되고요. 이름은 operator main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해 주시고요. 자, 새로운 클래스 파일, 자바 클래스 파일을 만드시는 화면이고요.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실 거는 클래스의 이름, 그리고 메인 메소드가 있어야 되겠죠.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까지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지금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소스 코드는 제일 첫 번째 줄은 반드시 패키지 선언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패키지 선언문은 우리가 만든 자바 클래스 파일이 어느 폴더에 있는지, 어떤 폴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패키지 선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선언문 다음에는요, 임포트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스캐너와 같은 그런 임포트를 하는 경우에 패키지 선언문 다음에 그런 임포트 문장들이 올 수가 있고요. 임포트 문장이 다 끝나고 나면 밑에 쪽에 뭐가 나오냐면 클래스 선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바 파일의 이름인 거죠. 오퍼레이터 메인 1번. 이렇게. 클래스 안에는 뭐가 있냐면 메인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메인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되는 곳입니다. 중괄호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메인 메서드가 시작을 하고요. 중괄호가 끝나는 곳에서 메인 메서드는 끝나게 됩니다. 메인 메서드가 끝나면 전체 자바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요. 이게 종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되셨죠? 네.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다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바의 연산자. 자바의 연산자. 영어로는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연산자라고 하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연산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연산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연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호들, 그게 연산자예요. 연산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사용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외에 다른 것들이 조금 더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연산자들을 썼었어요. 지난 이틀 동안. 지난주에 저희가 개강하고 나서 만들었던 거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많은 것들을 했었죠.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바의 연산자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할당 연산자. 할당,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assignment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할당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대입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장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용어로 불러요. 근데 어사이먼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할당이어서 저는 할당.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는 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입 연산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등호예요, 등호. 등호의 역할은 뭐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하는 거다. 등호 오른쪽의 값을 오른쪽에 값이어야 돼요. 등호 오른쪽에는 반드시 계산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의 값이 만들어져야 돼요. 오른쪽의 값을 등호 왼쪽의 변수에 저장하는, 할당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할당 연산자. 우리 이미 많이 사용했었던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게만 보면 int, 넘버라고 할까요? 여기다 1, 2, 3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때 이 등호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할당 연산자라고 부른다라고. 할당 연산자의 역할은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값을 등호의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할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메모리가 있는 거고요. 컴퓨터 램이 있는 거예요. 컴퓨터 램이 있고 이 램에 인티저를 저장할 수 있도록 4바이트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보가 되어져 있는 4바이트에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 이름이 뭐냐면 넘버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4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에 무엇을 저장하겠다? 123이라고 하는 숫자. 123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 주겠다. 지난주에 010101이라고 하는 이진수를 가지고서 10진수 123을 만드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4바이트 메모리를 0101 이렇게 바꿔줘 가지고요. 거기에 저장된 이진수 01들이 10진수 123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그 과정. 그 과정이 바로 무슨 연산자가 해주는 거다? 등호 연산자, 할당 연산자가 해주는 역할이다. 어렵지 않죠? 아니, 괜히 쉬운 얘기를 괜히 어렵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할당 연산자는 요 정도라고 넘어갈게요. 그냥 바로 출력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는 하고서 더하기 넘버 이렇게 실행해 볼게요. 오른쪽 클릭 Run as Java Application. 출력 잘 되죠. 자, 이거는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그죠? 네, 변수를 참조한다. 됐습니까?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실 이거는 별로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로 저희가 다룰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뭐가 있을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가지 다루지 않은 거 퍼센트까지 알려드릴게요. 산수, 쉽게 얘기해서 산수 계산을 해줄 수 있는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기본이고요. 여기에 퍼센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퍼센트. 다른 것들은 다 아시겠죠? 네. 더하기는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피 연산자를 덧셈을 해주는 거고요. 빼기는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피 연산자를 뺄셈.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주는 거예요. 곱하기는 두 개의 피 연산자를 서로 곱하기. 나누기는 왼쪽에 있는 피 제수를 오른쪽에 있는 제수로 나눠주는 게 나누기. 근데 나누기는 정수의 나눗셈이냐 실수의 나눗셈이냐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퍼센트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우리 보기 위해서 결과들을 보기 위해 두 개의 변수를 선언을 할게요. 자, int 변수 x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1이라고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에 int 변수 y를 선언을 할게요. 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들을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할게요. 출력 바로 할게요. 플러스라고 할까요? 플러스. 더하기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괄호를 반드시 먼저 묶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x 더하기 y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산술 더하기 연산제. 죄송합니다. 여기. 이게 산술 더하기 연산제.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앞에가 우리가 프린트할 때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덧셈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더하기를 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덧셈을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문자열에다 붙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순서를 명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1 더하기 2 계산하면 자 실행해 볼까요? 컨트롤 F12. 1 더하기 2를 계산을 한 거예요. 3.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고 할까요? 네. 마이너스 계산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x 빼기 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실행해 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출력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빼기 y. x가 뭘 저장하고 있어요? x가 2를 저장하고 있어요. y는 뭘 저장하고 있어요? 2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럼 1 빼기 2를 계산하는 거죠. 마이너스 1. 네,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운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곱하기를 볼게요. 곱하기. multiply. 곱하기를 계산하실 때는 별표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1 곱하기 2). 1 곱하기 2는 그냥 2죠. 그죠? 1 곱하기 2.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는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요. divide라고 할게요. x 나누기 y. 자, 여기서 얼마 출력될 것 같으세요? 제일 마지막에. divide는 얼마 출력될 것 같으세요? 자, 여기서 계산하는 거는 1 나누기 2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소수점이 계산되면 이건 0.5죠. 0.5. 근데 0.5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 나누기 2를 한다는 건 뭐예요? 1 나누기 2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2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 몫이 0이고 나머지가 얼마? 나머지가 1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몫, 이게 나머지. 그렇죠? 정수를 정수로 나눴을 때는 몫과 나머지를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전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정수와 정수의 나눗셈은 무엇이다? 정수와 정수의 나눗셈은 나눈 몫을 계산해 주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0이라고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정수 나누기 정수의 결과는 정수 1이라고 할까요? 밑에다가 주석을 하겠습니다. 정수 1 나누기 정수 2의 결과는 정수 1을 정수 2로 나눈 몫이다. 나머지까지 계산을 하지 않는다. 소수점을 계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수와 정수를 나눴을 때 몫도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지만 나머지가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 나머지를 계산해주는 연산자가 뭐냐면 그게 퍼센트예요. 퍼센트. 이렇게 볼까요? 네. 그냥 바로 시스 아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가 영어로 뭐였더라? remainder. 네. x 퍼센트 y 이렇게 해볼게요. x 퍼센트 y. 출력 결과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라고 나와요. 1. 아니면 여기를 숫자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를 3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3. x만 바꿔볼게요. x만. 자, 3 더하기 2예요. 3 더하기 2면은 5. 3 빼기 2예요. 3 빼기 2 그러면은 1. 3 곱하기 2예요. 그럼 6. 3 나누기 2. 자, 여기서 계산하는 게 3 나누기 2를 계산한 거고요. 3% 2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둘 다 1이래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3을 2로 나눴을 때 몫은 1이고요. 몫은 1이고 나머지가 1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2 곱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쓸 수가 있죠. 즉 3은 2로 나눈 몫이 1이고요.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에요. 그래서 슬래시 기호가 몫을 계산해 주고요. 퍼센트 기호는 나머지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정수, 퍼센트, 정수. 그래서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정수에서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수에서 몫과 나머지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퍼센트 연산자는 실수에서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정수에서만 사용하세요. 뭐 2로 나눈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 뭐 6으로 나눈 나머지 이런 나머지를 생각할 때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왜 얘기를 할까요? 나머지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거의 응용을 어떤 곳에 응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숫자가 짝수냐 홀수냐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짝수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숫자들을 짝수라고 얘기를 해요? 2, 4, 6, 8, 10 이런 숫자들이죠. 홀수는 어떤 숫자들을 홀수라고 얘기를 해요? 1, 4, 5, 7, 9. 짝수들은 2의 배수 2, 4, 6, 8, 10, 12, 14, 16 이렇게 2의 배수 다른 말로 하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그쵸, 맞습니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보고서요. 나머지가 0이면 짝수, 나머지가 1이면 홀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오징어 게임처럼 뭐 456번까지 있을 수도 있고.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이렇게 집단을 두 개로 나누고 싶으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홀수 짝수로 나누는 거죠. 그거는 자기 이름표 번호 붙어 있는 거를 2로 나눠 가지고 짝수, 홀수 이렇게 나머지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럴 때 응용하시면 돼요. 그럴 때 응용하시면. 네. 되셨죠? 네. 퍼센트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퍼센트. 네. 자, 산술 연산자를 정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x라고 하는 변수, y라고 하는 변수 둘 다 정수 타입이었고요. 정수 타입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정수의 덧셈, 뺄셈, 곱셈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눗셈은 우리가 정수와 정수에서는 그 결과도 정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눈 몫이다. 그럼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퍼센트를 가지고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에서도 달라지는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달라지는 건 없어요.
실수에 대해서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건 없고요. 실수에 대해서는 나머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에서는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만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에서의 나눗셈은 소수점까지 계산한다.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주석으로만 정리를 하죠. 실수의 나눗셈. 나눗셈은 소수점까지 계산한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바로 시스아웃 해서 이렇게 그냥 바로 출력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3 나누기 2가 있었지만 3.0 나누기 2. 자, 이렇게 나누기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기가. 자, 앞에 3.0이 뭐냐면 실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실수면 그거는 실수의 나눗셈이 되는 거예요. 제수나 피제수나 둘 다 실수여도 되고요. 피제수만 실수여도 되고 제수만 실수여도 돼요. 어쨌든 나누기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나 오른쪽 혹은 둘 다 실수가 들어가면 그러면 계산 어떻게 된다? 이렇게 실수 나눗셈 계산이 된다. 이렇게 소수점까지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셨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산술연산자에서의 한 가지를 더 보시면 산술연산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 이 5가지 연산자들 중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게 있어요. 숫자에서 사용되지 않은 게 있어요. 이 5가지 중에서. 혹시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이 연산자. 왼쪽은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문자열에서 더하기가 의미가 있어요? 문자열을 더하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네. 산술연산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산술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인데 이 5개의 산술연산자 중에서 숫자가 아닌 곳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연산자. 숫자가 아닌 곳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연산자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하기 연산자예요. 더하기 연산자는 어디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냐 하면 문자열. 문자열에서 사용되는 더하기 연산자. 문자열에서 사용되는 더하기 연산자는 2개의 문자열을 이어 붙여주는 기능이에요. 이 이어 붙인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concatenate 한다. 좀 어려운 단어기는 한데 concatenate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쪽에 있는 이 프린트문을 보시면은요. 위쪽에 있는 프린트문을 보시면 여기 있는 더하기는 문자열을 뒤쪽에 있는 문자열과 합쳐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의 더하기가 아니란 뜻이에요. 여기 있는 더하기는 진짜로 숫자와 숫자를 덧셈, 더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더하기는 문자열과 문자열을 이어 붙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프린트할 때 이거 아마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이런 문장을 아마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 B, C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제가 아마 보여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더하기는 숫자 더하기가 아니에요. 숫자 더하기가 아니라 A, B, C라고 하는 문자열에
또 다른 문자열을 이어 붙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냥 A, B, C 뒤에다가 1이라고 하는 문자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더하기는 순서대로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순서대로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결과가 A, B, C 숫자 1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다시 2라고 하는 거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문자열과 문자열을 이어 붙여주는 연산이란 뜻이에요. 근데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는 문자열에서 사용될 수가 없어요. 문자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연산자는 오직 하나, 더하기만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더하기의 의미는 문자열과 문자열을 붙여주는 기능이에요. 붙여주는 기능. 근데 위쪽에서는 괄호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계산이 돼야 되겠죠. 괄호 안쪽에 먼저 계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괄호 안쪽에 먼저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x가 int란 말이에요. 3이라고 하는 int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y도 2라고 하는 int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더하기는 int와 int를 덧셈을 해주는 연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있느냐, 문자열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붙여주느냐, 문자열이 아니라 숫자와 숫자를 더해주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능. 아시겠죠? 문자열에서는 덧셈 연산자만 사용이 돼요. 다른 연산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난주에 한 내용들의 복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할당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 나머지 연산자. 새로 나온 연산자는 요거 하나. 그리고 덧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